오늘 해수공제 일기 4주차, 지난주에 이어서 그 목소리를 바꾸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책을 볼 건데요. 그 파트 2 제목이 내 안에 잠든 좋은 목소리를 깨워라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건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가 공부한 내용 이야기 나누기인데 정우님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분 오시면 들어볼게요. 어, 공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동그란 목소리가 뭔지, 목소리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다음에 발성, 호흡, 마지막에 낭독 코치 해보겠습니다. 음, 이게 보면은 이제 공명 목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명이라는 말을 좀 듣잖아요, 듣기는. 정호 씨 공명 들어봤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공명이 뭐예요? 공명에 울린다? 예, 그쵸? 울린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그 목소리에서 이제 우리가 공명 목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한 목소리의 싹에 공명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목소리의 싹이라는 거는 자기 본래 목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 순수한 목소리. 근데 성대를 떨게 나오는 소리인데 타고난 자신의 목소리인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공명을 더하면 좋은 목소리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목소리 좋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좀 타고난 공명이 있던지 아니면 본인이 훈련을 해서 그렇던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명이 뭐냐? 공명은 소리가 나오면서 주변의 울림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 울림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오면서 입, 코, 머리를 울려서 나오는 울림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좋은 목소리는 순수한 목소리에다가 공명을 더한 거라고. 자, 그래서 공명이 있는 목소리는 이제 튼튼하고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명이 없는 목소리에 비해서 튼튼하고 강한데도 그러면서도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가지고 있대요. 그 성악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남자분들 보면 울림이 좋은 분들 소리 들어보면 되게 되게 목소리가 진짜 튼튼하고 강한 게 느껴지는데도 부드럽고 편안함까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공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훈련을 통해 단련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을 연습해야 된다고 나와요. 제가 이제 지금 용수님 잠깐 늦게 오셔가지고 앞에 지금 그 순서를 건너뛰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 이게 우리가 스터디 모임이고 낭독을 잘하려면 그 호흡이나 발성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셨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연습해야 된다고. 그 성우님도 맨날 그거를 강조하셨는데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스터디를 한다고 책을 읽잖아요. 목소리에 관련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책을 여러 권 읽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왜 한 권을 안 읽고 여러 권을 읽을까요? 각 정, 책의 네. 각 책의 어떤 쓰여진 느낌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서로 틀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용수님 말씀은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저 책에는 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책을 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맞아요. 같은 얘기를 해도 또 다르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독서법에서도 여러 책을 읽어보면 아,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없는 내용이 이 책에서는 있네. 이거보다 오히려 아, 이 책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저 책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네.
그럼 2번 나온다는 걸 보면 '아 이 내용이 중요한 거네. 책을 한 권을 더 봤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네. 그러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오히려 그걸 깨닫게 돼요, 책을 여러 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보면 그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그걸 적용을 할 건데, 그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발성, 호흡, 발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 제가 그 "해처럼 빛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 드립니다." 할 때 말했잖아요.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도 내게 하는 게 목소리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의 말이 나와요. 본명은 나도 너도 함께 울리는 것. 자, 함께 울린다라는 게 뭘까? 여기서는 인제 고백을 예로 나오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려면 내 마음이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진심이. 제가 그 저번 책 시와 산책이라는 제가 배운 책에서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파트를 읽는데, 거기 그 작가가 어렸을 때 집에서 키워졌던 식모 언니가 글을 몰라서 자기가 대신 써 줘요, 연애 편지를.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 연애 편지를 쓰려면 내가 가짜라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뭘 표현을 하려면 내 마음을 먼저 울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울려야 다른 사람 마음도 울려. 그래서 함께 울리는 게 공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명이 있는 목소리를 좋아한대요. 예, 이게 이 소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소리가 아닌 자신의 몸을 울려 나오는 울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편하고 상대방에게도 편하게 들린다. 그다음에 신뢰감이 묻어나온다. 요런 말이 나와요. 어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그 쇼호스트들 있잖아요. 물건을 팔려면은 내가 이제 팔려는 그 물건이 정말 어 '내 마음에 든다. 아 이 물건이 내가 봐도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내 마음이 울리면 이제 팔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팔면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명이 있는 쇼핑 호스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먼저 울리는 사람. 왜 보면 진심으로 막 이 물건이 좋다고 막 하면서 파는 사람들 보셨죠?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보는데 그 사람한테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상대방이 느끼면 나를 뽑아주는 거죠. 왜 면접 보다 보면은 스펙이 쪼끔 낮아도 저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려는 어떤 의지, 그런 게 보이면 뽑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정호 님이 두 번째 줄 그 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울린 구직자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는 짧지만 깊은 울림, 즉 공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울린다고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오죠, 이 말이. 근데 이제 공명이 있는 목소리는 마이크 역할을 한대요, 그 공명 자체가. 왜 우리 누가 말을 하면 마이크 없어도 마이크 쓴 것처럼 좀 목소리가 좀 울리고
좀 이렇게 소리가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공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소리 내기가 훨씬 편하대요. 근데 공명이 없으면은 목소리가 쉽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그래서 훨씬 적은 에너지로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공명이 있는 소리는 톤이 내려가 있는 안정된 목소리래요. 그래서 잘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공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톤이 내려간다는데 이것은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으로 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공명 있는 목소리로 해야 한다. 요런 요지예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면 그 공명이 나오는데 공명 목소리를 내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한대요. 자, 우리가 이제 복식 호흡도 해봤잖아요. 여기서도 복식 호흡이 나오는데 오늘 그 복식 호흡 얘기가 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성대 안에 후두가 있는데 아 하는 소리톤은 아래로 내리면 내릴수록 후두의 위치도 내려간대요. 그래서 공명은 후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진해지고 깊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번갈아 가면서 소리를 내보면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두의 이동이 느껴지고 그래서 후두의 위치를 내린 상태에서 신문 기사를 읽거나 말을 하면 공명 목소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공명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렇게 이제 공명이 제가 봤을 때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아,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고 궁금하시면 책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소개해 드린다는 느낌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동그란 목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저는 동그란 목소리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제 동그란 목소리가 뭐냐? 동그란 목소리는 어, 부메랑과 같대요. 동그란 목소리는. 자, 여기 첫 번째 줄을 용수님이 읽어볼게요. 소리가 입에서 나올 때 직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을 그리며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쵸. 여기 그렇게 이런 게 발성학자들이 가장 좋은 목소리를 동그란 목소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소리가 직선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소리가 동그랗게 나가는 거는 열정, 자신감, 카리스마인데 다시 들어올 때는 겸손,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해준대요. 너무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냥 그냥 뭐라고 할까. 막 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건 아시겠죠? 말할 때. 그죠? 막 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을 밖으로 내뱉지만 이 말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란 목소리를 내려면 나쁜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나쁜 얘기는 밖으로 내보내겠죠. 만약 욕을 한다. 그러면 욕을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나갈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책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목소리는 날카롭대요. 그다음에 일자로 말하는 거는 지루하대요. 그래서 동그랗게 말해야 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톤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 안에 강약이 없어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동그란 목소리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말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그 동그란 이 목소리라는 것은 사실 부드러운 소통을 말하고 상처를 주는 말투가 아닌 부드럽고 교양 있는 동그란 목소리래요. 그러니까 짐작할 수는 있겠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도. 이제 동그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제스처도 동그랗대요. 제가 일부러 아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드렸죠. 동그라미. 그래서 목소리와 제스처는 짝꿍이고 말에 힘이 들어있어야 제스처에도 힘이 실리고 목소리가 커야 제스처도 커질 수 있다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다음 파트인데 다음 파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목소리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오해는 목소리 연습은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노래를 부르거나 우리가 어떤 뭐 발표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내일 발표를 하는데 혹은 내일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바로 직전에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미리 닦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미리미리 목소리를 닦아놔야 한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 목소리는 바꾸는 것이다. 목소리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서 이제 뭘 찾아야 하느냐. 어, 여기서 복식호흡과 공명점 찾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음, 저기, 그 노력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은 산 속 옹달샘처럼 맑고 깨끗한 나의 목소리를 찾을 수가 있대요.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 받을 때 성우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저도 은연중에 느끼잖아요. 연습을 해야지 늘겠다. 그런데 요번에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런 말이 또 계속 나오니까 아, 진짜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 여기 이제 그 아서 조세프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목소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다, 내가 좋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 자기가 좋은 목소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갈망이 있다는 거는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은 그 발음 하나하나와 발성법을 연습을 하면 좋은 목소리, 그러니까 공명을 찾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좋은 목소리는 공명이 있는 목소리인데 공명이 있으려면 호흡이랑 발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호흡 발성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요약을 해보자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발음과 발성 훈련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평생을 두고 연습하면서 나의 좋은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지르면은 어, 성대결절이 올 수도 있대요. 그래서 공명으로 어, 되게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었지만 지금은 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억지로 큰 소리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거고 약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목소리가 작다면 발성으로 소리를 크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생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발성으로 크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발성을.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발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발음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오늘은 발성하고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여기 제목이 복식호흡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발성이라는 게 소리의 울림을 말하는 거래요. 목을 쥐어짜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울려 나오는 소리. 그래서 이런 좋은 울림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스계, 보이스계의 스테디셀러인 복식호흡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악기와 같으니까 복식호흡을 하래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단전에서 들이쉴 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고 내쉴 때 풍선이 납작해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복식호흡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꾸준히 해줘야 한다. 자, 요거 복식호흡. 제가 강조했어요. 복식호흡은. 자, 그래서
복식 호흡은 배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배로. 그 다음에 여기 배에 숨을 가득 채우고 말하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가슴에 숨을 채우면 안 되고 배에다가 숨을 채워야 되는데 그 복식 호흡은 그냥 이제 호흡 연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할 때 복식 호흡으로 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들이쉬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쉬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배에다가 숨을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식 호흡 상태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가슴에다가 채우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약간 의식적으로 자꾸 배에다가 그 숨을 배에다가 넣으려고 자꾸 하고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복식 호흡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선생님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네, 얘기한 부분을 네. 한번 해줘 보세요. 어, 배에 숨을 해볼게요. 가득 채우고 해볼게요. 근데 말하라. 제가 평소에도 저 약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되는 거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할 때 제가 느낄 때는 낭독 배우기 전하고 지금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제 발성 자체가.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네. 어, 말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미 배까지 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배에다가 숨을 넣고 말해볼게요. 말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다시 할게요. 말을 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미 배까지 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약간 의식을 해서 약간 숨이 차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저는 살짝 복식 호흡을 하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원래 안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복식 호흡 안 한 채로 말하는 걸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은 잘 못하겠어요. 그거를 막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이게 된 거라. 네, 네, 이게 그 네. 배에 숨이 가득 차면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말할 때는 숨을 빼면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채워놓고 말할 먼저 때는 풀어놓고 빼면서. 말할 때 조금씩 빼면서 얘기를 해야 맞아요. 되죠. 그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의식을 안 하면 그냥 가슴에다가 채운 상태에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숨이 찰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네, 네, 네. 배에다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의식적으로 배에다가 숨을 넣은 다음에 이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 몸의 공명점을 찾으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정호님이 그 키톤 찾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 갈비뼈 갈라지는 곳 있죠. 그 안에 그 명치에다가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치를 눌러보세요. 명치 눌러보세요. 그래서 명치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보래요. 명치를 누른 상태에서 음 음, 그러면 울림이 느껴진대요. 울림이. 근데 이제 다른 곳도 눌러보고 명치도 눌러보고 그럼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울림이 더 많은 곳을 찾으래요. 자기가 명치라고 생각하는 곳을 눌러보고 해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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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찾은 것도 같고 안 찾은 것도 같은데 어때요? 느껴져요? 바로 느껴지지는 못하는 것 그러면은 여러 번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아까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 아까보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공명점은 소리가 나오는 초인종이래요. 이 공명종을 누르면 울림이 생겨서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평소 말하면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근으로 눌러줘야 한다. 그래서 복근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 공명점이 눌러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에다가 숨을 채운 상태에서 뺄 때 그 복근으로 공명점을 누르면서 말을 하면 이제 나온다는 거죠. 키톤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키톤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은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할 거예요. 이 호흡 발성 이 훈련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낭독 1일차, 2일차, 3일차 제가 한 것처럼 그 호흡 훈련 책이 아예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 책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리긴 했을 텐데 30일 완성 목소리 트레이닝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교재로 선정이 되면 사셔야 되는데 책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 1, 복식 호흡, 발성 연습, 발음 연습, 오늘의 낭독 이게 계속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30일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번 달에 복식이랑 뭐 복식 호흡 이런 거 다 알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실 거잖아요. 하고 있어도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아예 그냥 하든 하시든 안 하시든 그 매일매일 이 책에도 있고 제가 그러니까 미션을 계속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스터디 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 한다 치고 저는 시키는 사람이니까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 달 30일 동안 하면 저는 더 발전하겠죠. 그죠? 할 것 같죠? 그 저자가 누구예요? 그 네? 저자가 누구예요? 아, 저자가 우지은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W 스피치라고 아시죠? 예, W 예, 스피치라고 스피치계에선 좀 유명해요. 네, 우지은, 네, 네. 우지은 님이 알고 그 있어요. 전에 다른 책 내고 나서 사람들 연습용으로 따로 만든 책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더 좋은 책을 내지 않으셨으면 더 좋은 책이 있으면 그걸로가 아니면 이 책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 훈련이 계속 나와 있어요. 복식호흡.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걸 저도 느끼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복식 호흡 나왔는데, 호흡, 말의 체력인 호흡을 길러라. 여기서 호흡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호흡이라고 말하는 건데, 음, 숨 차서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호흡이 짧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야 좋은 목소리를 낸다. 호흡이 길다는 거는 말의 체력이 좋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발음과 발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호흡이. 발음과 발성을 담는 그릇. 그래서 호흡 참기 연습을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호흡 참기 연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거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처음 하면은 처음에 내가 10초를 할 수도 있고, 20초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점점 늘리라는 거예요. 점점 의식적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숨을. 그러니까 우리가 코 막고 물에 들어가서 숨 참는 것처럼 아 이렇게 점점 더 길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짧죠? 처음에 지금. 이제 10초, 그 다음에 뭐 15초, 20초 그렇게 자꾸 늘려가라는 건가요? 처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길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늘려보라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초를 할 수 있다. 그럼 20초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25초도 되고 30초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 말면 짧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아 이렇게 해야 늘어나는 거죠. 자기가 못 참을 때까지 계속 해야지 늘어나는 거죠. 음, 그렇게 점점 늘리라는 거야. 점점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20초
될 때까지 계속 참아보고, 만약에 처음에 20초가 안 됐다면 20초 될 때까지 계속 하다가 20초가 됐으면 그 다음에 또 30초 될 때까지 또 하고 40초 될 때까지 하고 이렇게 점점 늘리래요. 아까도 같은 맥락인데 이건 연습이잖아요. 아까 복식호흡 연습처럼. 근데 평상시에 호흡을 길게 하래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왔냐면 내가 이제 운전을 하거나 뭐 차에서 터널에 들어가면은 터널에 나올 때까지 숨을 참아보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머리 감을 때도 뭐라 그랬지? 그 머리 감고 헹굴 때까지인가 아무튼 그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면 당연히 많이 늘지 않겠냐.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명이 뭐냐 설명을 해줬어요. 호흡이 뭐냐, 발성이 뭐냐 다 설명해줬어.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요점이 뭐냐.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좋아진다. 좋은 목소리는 공명이 있어야 되는데 공명을 얻으려면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연습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 호흡 연습을 해야 되고 발성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달에 우리가 이거를 데이 1부터 데이 30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마음을 먹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뇌시키고 있어요, 제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